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5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한국 소방안전원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는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게 문제를 어떻게 낼까 사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요, 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소방안전원은 그냥 웬만하면 회원 가입이 다 돼요. 그래서 그 소방에 관심이 있거나 그냥 나는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자유롭게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는 그래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회원이 되려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거죠? 그냥 웬만하면 뜻이 있으면 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번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낸다? 낼 게 없죠. 그냥 마음에 들면은 아니 좀 할 수도 마음이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분명히 요 1, 2번 갖다 문제를 낼 건데 과연 어떻게 냈을까라고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자,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봤더니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자, 무슨 느낌이냐?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에 해당돼서 무슨 단체라든가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선임이 됐거나 채용이 됐다는 얘기는 개인으로서 뭔가 자격이 얻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방으로 먹고 사는 회사, 소방으로 먹고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까? 뭐 이런 걸 바꾸나? 그게 아니라 이 법입니다. 잘 보세요. 등록이나 허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보통 어디서 하느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소방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무슨 얘기죠? 우리 소방에 관련된 4개 분법 중에 3개에 해당되는 내용은 등록이나 허가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기본법은 등록을 받거나 허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소방활동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거나 허가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채용이 됐다?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소방기본법에 따른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면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문제 내시는 분이 딱 찍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자, 딱 봤더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았대요. 가능해요. 등록을 했답니다. 또는 허가를 받았대요. 등록을 했답니다.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방기본법에는 그렇게 등록을 받거나 허가를 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 아니, 그런 허가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체크해 주세요. 자,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한국 소방안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전반적인 걸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아시죠?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을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맞습니다.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술 향상을 위해서 설립됐다. 맞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자, 선임된 사람이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회원 자격이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거는 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분들도 소방에 관한 일로 이제 먹고 사신, 뭐 먹고 산다는 말 좀 그렇죠. 생계를 뭐 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돈을 번다. 돈을 번다는 표현이 좋겠네요. 그래서 요런 게 다 맞는 얘기고요. 2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랬는데 한국 소방안전원 임원은요,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신경 쓸 만큼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엄청 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시면 딱 좋으냐? 요거는 그냥 소방청장님이 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위탁을 한 분이 누굽니까? 소방청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임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너무 나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는 소방기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봤네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죠. 자, 뻔하죠. 1번 딱 보니까 느낌 오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소방대상물의 정의예요. 건축물, 차량, 선박. 그 다음에 요거 빠졌네요.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다 들어있죠? 이거 틀렸잖아요. 항구에서 벗어나 항해 중인 선박 안 되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라고 그랬죠? 요런 포인트. 관계인은 소, 관 틀렸죠? 시공자가 왜 나옵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점유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시설, 위험물 탱크 시설 등의 성능검사 아니에요. 성능검사는 안 합니다. 검사라는 말 자체를 외운 적이 없죠?
성능 검사하는 곳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제가 따로 적진 않을게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나 뭐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탱크 시험자가 따로 있어요. 등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나오네요. 이거 행정기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뭐 위에 문제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부터가 문제네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뭐죠? 벌칙입니다, 벌칙. 벌칙 어떻게 하죠? 따로 무슨 막 이상한 방법으로 외우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많이 봐두시고요. 제가 대신에 키워드를 좀 짚어드릴 거거든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나마. 그리고 벌칙은 그래요, 여러분. 한 번에 모아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에 그냥 한 서너 개 정도만 외운다? 뭐 요런 느낌으로 헷갈리지만 않게 서너 개 정도만 외우고 그리고 좀 반복해서 보세요. 이렇게 수첩 같은 걸 적어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외운다라고 하기보다는 눈에 익숙하게 익혀둔다. 그리고 뭐 다 외워서 푼다? 뭐 그것도 좋겠지만 안 되면 찍기라도 하자. 그러려면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릴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메모를 좀 할 게 있으면 메모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저희가 칠판을 좀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뭐를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첫 번째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 우리 저기 소방기본법 중에서 최고 나쁜 짓이 이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다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거든요. 자, 얼마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얼마나 죄를 세게 지었으면 와 이거 5년 5천이면 굉장히 센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소방활동을 방해해서 불 끄는 걸 방해했어요. 그거를 제일 싫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외우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소방활동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소방활동을 방해한다. 그럼 소방활동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화재 진압. 그 다음에 구조구급. 자, 요런 말이에요. 이 말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말 뒤에 여러분들 방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기에 방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얼마입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게 나옵니다. 소방력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군인하고 탱크를 합해서 병력이라고 하죠. 소방에서는 소방관하고 소방자동차 이런 거 합해서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자, 소방력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으로 따지면 소방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장비가 있습니다. 자, 소방장비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방자동차죠. 소방자동차. 자, 그리고 이제 불 끄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소방용수시설 있어요.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 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여기에 방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년 5천이구나.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죠. 느낌 딱 잡으세요. 불 끄고 사람 구하는 거 방해했다? 어우, 나쁜 짓이죠. 5년 5천입니다. 그리고 소방에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가 사람을 방해를 했다? 그러면 5년 5천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에 메모해놓고 숙지를 하셨으면은요. 자, 우리는 한번 본 내용으로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 있죠? 내용 숙지, 그 다음에는 문제를 통한 연습.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5년 5천 나오면 금방 푸실 겁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소방자동차라는 말이 나왔고 방해라는 말이 나왔죠? 얼마입니까? 예, 5년 5천. 자, 화재 예방조치 어쩌고 저쩌고. 저는 예방조치라는 말. 자, 이거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인데 그게 아니라 화재 진압 구조 구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자, 그건 아까 소방기본법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 목적. 자, 화재 진압 구조 구급의 방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는 일단. 자, 그다음 세 번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말을 꼬아냈죠? 이런 일을 뭐라고 하죠? 이게 소방활동이에요. 불 끄고 사람 구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5년 5천이
되는 것입니다. 위력을 사용한 소방대라는 말이 나오고 화재 진압 구조구급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 방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이것도 5년 5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화재의 예방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거죠. 방해라는 말만 가지고 외우시면 큰일 나요. 방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뭘 방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화재 예방 조치인데 이건 화재 예방 조치 위반이에요. 화재 예방 조치 위반은 나중에 외우겠지만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방해만 가지고 외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화재 예방 조치. 화재 예방 조치 위반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년 5천은 뭐겠죠? 뭐였죠? 아까 소방 활동을 방해하든지 소방력을 방해하든지 이게 5년 5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런 포인트 잘 보세요.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화재 진압 구조구급인데 방해라는 말 나오죠? 자, 여기는 소방대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인데 쭉 하다 보니까 고의로 방해라는 말 나오죠? 자, 출동한 소방대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인데 방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소방대인데 이번에 소방장비죠? 장비인데 여기도 화재 진압 구조구급 방해라는 말 나오죠. 자, 패턴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방 자동차라는 말이 나오고 방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네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 앞에 사실 뭐가 있어요.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이걸 방해한 거거든요. 근데 24조 1항이라는 게 원래 소방활동 종사명령이에요. 근데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란 말 안에 사실은 소방활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한 겁니까? 이 일 자체를 방해했다는 얘기는 소방활동 방해한 거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소방활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소방활동을 방해한 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얼마다? 5년 5천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나오네요. 소방용수시설이란 말 나오죠. 여기에다가 방해. 우리 길거리에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소화전 틀어놓고 막 그걸로 막 물장난하고 샤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어떤 심각한 방해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푸실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받으시고요. 자, 해서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진짜 이건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최소한만 해드릴게요. 5년 이하의 징역하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 나왔죠? 자, 보세요. 쭉 보니까 그거에 처할 사람이 누구냐? 소방활동구역 출입한 사람. 이거 소방활동구역에 들어와서 구경 좀 하다가 방해가 된 분인데 이런 분들은 5년 5천이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소방활동구역 출입했다. 나가세요 그랬는데 아, 있어봐요. 좀 한번 보고 갈게요.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소방활동을 조금 뭡니까? 귀찮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혼만 내는 거예요. 요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러분들 불 구경 너무 가까이서 하시면 안 됩니다. 2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여차하면 200만 원짜리 구경하시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거죠. 개폐장치인데 이것도 제가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개백이에요, 개백. 개백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개백. 개백이 뭐냐? 개폐장치란 말 나오면 이거 무조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이제 긴급조치 위반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막 물 좀 소방관들이 쓰려고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수도 좀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양보하세요. 나중에 그거 손실보상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못 쓰게 막 막아요. 그래서 개폐장치 조작을 방해했다 그러면 개백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피난명령 위반인데 이건 저는 이렇게 외워요. 피백. 피난명령 위반은 그냥 피백.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근데 이거잖아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자,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소방활동이잖아요. 그죠? 소방활동을 뭐 했습니까? 방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연습하세요.